자, 오늘 화장품을 생각하는 방송 화생방에서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다 더 순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어떻게 유기농 화장품을 잘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천연 유기농 화장품 협회의 최성철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날도 덥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의 코노카라고 하는 한국 천연 유기농 화장품 협회의 연구 개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철 이사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기본적인 화장품에 대한 관리 체계 했었고 기능성 화장품 얘기를 했어요. 유기농 화장품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나라 유기농 화장품 뭐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2000년 전후를 계기로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 1,700억 정도 시장이라고 했고요. 1,700억? 예, 그리고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9.3%의 매년 성장률을 거쳐서 2020년에는 거의 3,000억 가까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서 정확한 수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 일반 화장품에 비해서는 몇 배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소비자들이 그만큼 찾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진짜 유기농 화장품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는 건 결국 표시, 뭐 인증 마크 이런 걸 텐데 현재 우리나라 유기농 화장품 관련해서 어떤 법이나 인증 제도나 이런 게 명확하게 돼 있는 게 있는 건가요? 2010년 1월 1일 계기로 한국에는 식약처에서 공시된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법이 현재 2012년에 유기농 화장품이란 뭐다라는 정의가 신설되어 있고 2018년에 천연 화장품이란 뭐다라고 법의 정의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법제화가 이미 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인증에 대한 법적인 제도도 있고 표시에 어떻게 해야 할 가이드라인도 있고 다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냥 뭐 임의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고시가 기준에 대한 고시는 나와 있는데 인증 제도와 표시의 로고나 마크들이 정해진 건 아니죠. 그러면 현재 고시로 되어 있는 거는 표시 광고할 때 할 수 있다. 유기농 화장품이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표시 광고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게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래서 뭐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계속 혼선했던 시대를 10여 년 이상 거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돼 있어도 이걸 믿을만 한 건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유기농 화장품은 어쨌든 원료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료 조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유기농 화장품에 관련 제도 고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성분 중에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전체 구성 원료 중에 10% 이상이 유기농이다. 그런 경우에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홍보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원료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원료는 건조 농산물을 했을 경우에 그걸 활용해서 특정한 추출 가공법에서 나온 화장품 원료는 100% 유기농 화장품 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건조한 농산물을 가지고 추출을 했을 때 그 추출한 것은 100% 전부 유기농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저희가 건조한 녹차잎이 건조한 상태의 농산물이죠. 녹차를 5g을 집어넣어서 증류 추출을 위해서 물과 함께 추출해서 결과물이 20g이 나왔다. 그러면 건조물이 5%인 것이죠. 그럼 그 20g은 유기농 화장품 원료로서 100%짜리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굉장히 어렵네요. 좀 하나의 원료가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원료들과 기타 원료를 다 혼용했을 때 전체 화장품 원료에서 10%가 유기농 원료였을 때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원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농산물 자체를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그걸 원료로 추출하는 과정
과정들을 거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성립이 돼야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은 뭐 단순히 원료만 유기농이거나 일부 원료가 유기농이 들어갔다 해서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유기농 인증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각 나라마다 인증 제도를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에 각 나라에서 하고 있는 유기농 인증 제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촌에 현재 전 세계에서 유기농 화장품, 뭐 천연 화장품을 포함해서 시장의 95% 정도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국내에서 활용하고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인지가 되고 판매되고 유통되는 제품들의 인증된 화장품은 95%가 미국 것과 유럽 것이죠. 근데 유럽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수입 화장품이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렇죠. 국내는 현재까지 인증 제도가 없었고 올해 이제 도입 과정인데 없었다 보니까 결국 인증 화장품이란 어디 거냐? 인증 제도가 없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 수입이거나 내지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 인증을 받아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경우, 즉 인증은 해외 인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 인증을 받아서 국내에서 제조하는 화장품에 붙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 아주 이제 작은 아주 몇 개 회사의 분야고 수입되는 대부분의 95% 이상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건 모두 수입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농 화장품의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인증 제도가 없어서 전부 다 수입품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실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2016년 이후로 계속 제기되었고 해서 올해 2019년 3월 이후로 지금 인증 제도가 도입된 상태입니다. 아직 올해 3월에? 아직 시행은 안 돼 있고요. 시행은 아직 안 돼 있고. 그럼 그거는 대한민국의 인증 제도다. 그렇습니다.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인증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표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마크들이 또 다 그 나라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마크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의 그 마크들도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서 이렇게 식약처에서 올해 이제 최근 3월부터 시행된 것에 대해 그 시행안에가 나와 있는 로고를 제가 따와서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표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유기농 인증 기준 함량 부분에 있어서는 각 나라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스탠다드는 EU 규정은 보시면 농산물 원료 중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되고 전체 원료 중 20%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미국은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되고 75% 이상인 경우는 로고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군요. 미국이 가장 엄격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95% 이상이 천연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10% 전체 중에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 그리고 유기농 포함 전체 함량의 천연이 95% 이상 가미되어 있어야 한다고 상당히 좀 혼선이 되는 상황입니다. 천연이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한국의 인증 제도에 인증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천연 화장품의 인증 제도나 기준은 있으나 함량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천연 화장품은 유기농 화장품의 함량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한국은 이 점이 좀 상당히 차이점으로 국제 기준과 맞지 않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앞으로도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아직은 3월달에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인증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제 인증 제도가 발생됐으면 이제 인증 기준이 생겨야 되고 그 인증 기준에 현재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이제 진행 중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화장품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유기농 화장품이 특별히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협회에 계시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유기농 화장품을 꼭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유기농 화장품이란
단순하게 전체 함량이 몇 %다 내지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화장품이다. 네. 뭐 이런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유기농 화장품 제도에서 유기농 화장품이나 가장 중요한 중점 사항은 뭐냐면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내용물이 10%냐 20%냐 30%냐 퍼센트가 양이 중요성보다는 기본적으로 유기농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공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어렵죠. 화장품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유화제 내지는 흔히 하는 방부제 내지는 향을 내는 향료 내지는 색조 화장품 경우 색소 이런 다양한 화학적인 물질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유해한 물질로 유해한 합성 물질로 분리되어 있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그런 피부의 문제점들을 밝혀보니 그런 유해한 화학 성분들이 문제가 많더라는 것이었죠. 유기농 화장품이 중요한 것은 원료의 함량 비율보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말한 합성 계면활성제, 합성 방부제, 합성 향료, 합성 색소, 실리콘, 오일 계열, 더욱이 중요한 것은 GMO, 농산물까지도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고 만들어야 되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유기농이 몇 % 들어있는지 아주 중요하지만 이 전체의 화장품 최종 산물이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화학적인 여러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야지 진짜 유기농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뭐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보긴 했는데 해외에서는 화장품, 이런 유기농 화장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말씀드린 EU, 유럽 국가들은 모두 EU 규정에 따라서 유럽 의회에서 농업 관련 정책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미국도 미국 USDA라는 미 농무성에서 관련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화장품은 내외지만 자스라는 미 후생성 농업 관련 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호주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의 경우만 특이하게 유기 가공 식품과 농산물은 저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유기농 화장품 부분은 특이하게 식약처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원화장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식약처가 화장품 관리를 통할하니까 거기서도 유기농도 역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본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그런 데서 기본적으로 유기농 화장품을 관리를 하네요. 왜냐하면요,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유기농산물, 즉 유기농 땅으로 인증받은 데서 나온 그 인증받은 농산물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하고 유기농 화장품의 차이는 결국 뭐냐?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만드는 과정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눈으로 보여지거나 표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유기농산물의 함량에 기준하는 것이죠.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결국은 유기농 땅에서 인증받은 농산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증 관리를 누가 하느냐? 농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농업 관련 부처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 미 농무성에서 당연히 농산물은 관리를 하지만 화장품은 당연히 미국의 FDA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화장품의 기준에는 당연히 부합을 하고 그 중에서 유기농에 대한 인증 부분만큼은 농무성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기본은 원료를 유기농법에 의한 유기농 농산물 원료를 기본으로 화장품의 제조의 그 시작점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농림부가 관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많지 않은 거죠. 농림부도 하여튼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당연하죠. 특히 친환경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유기농 화장품 어떻게 관리되고 표시되고 인증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많아지는 것만큼 제도를 빨리 정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유기농 화장품이 점점점 많이 생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은 원료 농산물을 유기농으로 재배한
이것으로부터 화장품까지 제조까지가 전체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해요. 감사합니다.